네, 2021년 2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설날 연휴가 끝나갑니다. 오늘의 제목은 개는 짖어라, 문재인은 간다. 너무 센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센지 안 센지. 그리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월 13일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인 타일러 조셉 더클로가 백악관 참모 중에서 최초로 사퇴를 했습니다.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는 정치 매체인 엑시오스에 근무하는 알렉스 맥커먼드 기자와 이 부대변인이 연인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경쟁 매체인 폴리티코의 타라 팔머리 기자가 취재에 나섰던 모양이죠. 이것을 알게 된 이 부대변인이 팔머리 기자에게 당신을 파멸시키겠다. 영어로는 디스트로이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리고 팔머리 기자도 여성인 것 같은데 나와 맥커먼드 관계를 질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했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일주일 무급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사퇴를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당일 백악관 직원과의 화상 대화에서 언행 조심을 특별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동료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그를 업심여기면 즉시 해고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대변인의 문제가 나오자 개인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개인의 어떤 비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무급정지 처분을 했고 사퇴하니까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이 후한무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한무치는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한무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문 대통령은 중국에 갔을 때 혼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무시를 당하고도 아주 편안하게 오셔서 처음엔 대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쭉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우선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015년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을 만들었죠. 그 당원 96조 2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 문제 등으로 그 선출된 공무원이 민주당 후보였던 사람이 후보로 나와서 선출된 사람이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당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변사하고 그 다음에 부산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사퇴했을 때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겠구나라는 예측이 있었죠. 당연히 나왔는데 바로 그런 예측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이 95조 2항에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 끝에 2020년 10월 31일부터 그 다음 날인 11월 1일까지 당원 개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러한 당원을 만들 때는 그게 유리해서 만들었는데 이 당원이 불리하니까 바꾸는 노력을 하는 거죠. 감탄고토 전형적인. 좋습니다. 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80만 한 4,000명 되네요. 3,959명인데. 근데 21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투표율은 26.35%, 26% 정도. 근데 이 21만 명 중에서 18만 명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찬성률은 무려 86.64%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찬성률이죠. 이거 가지고 민주당은 당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전 권리당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찬성자의 숫자는 22.82% 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을 약간 넘치는 숫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기권이 나왔는데 기권은 계산하지 않고 투표한 사람만 하니까 86.64%의 찬성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투표의 맹점인데, 근데 이러한 맹점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당원 38조에는 전 당원 투표에 대해, 전 당원 투표는 전 당원 투표권자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투표는 3분의 1 이상, 전 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당원 개정을 위한 투표는 3분의 1이 안 되는 26.35%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가 돼야 되죠.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전 당원 투표는 의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당원의 의결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 조항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록하면서 그 다음에 당원 개정은 내일 열릴 중앙위 의결을 통해서 절차가 완료된다. 네,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의견을 묻는 것이고, 또 당원 개정은 또 중앙위 의결로 한다는 희한한 말을 하면서 그냥 후딱딱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냈지요. 내지는 않았죠. 지금 예비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들 중에 후보진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제 가덕도 공항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있을 때 외국 기관을 동원해서 한번 공정하게 판단하게 했었죠. 그 결과 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그걸 뒤집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쓰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정권은 배짱이 좋은 건가 어깃장인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랬기 때문에 칼럼니스트인 정기수 선생께서 아주 데일리안에다가 신랄한 문재인 비판론을 썼습니다. 낙마는 이제 추억거리가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것은 완전히 추억거리가 됐다. 1년 3개월도 안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통령 문재인의 인사가 너무 뻔뻔스럽고 막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여건 한번 봅시다. 지금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고법부장과의 대화에서 국회 탄핵을 의식해서 자기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잖아요. 국회 탄핵을 눈치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자리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황희 씨를 아마 문체부 장관에 임명할 겁니다. 황희 의원을. 이렇게 되면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동의하지 않은 인물을 임명하는 29번째 순서가 될 겁니다. 그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야당할 때는 그렇게 철저한 검증과 낙마를 강요했는데 자기들이 되고 나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정기수 선생은 분노도 정력이 있어야 하고 애정이 있어야 일어나는 법인데 둘이 다 없으니 나오느니 한숨이요 이느니 체념뿐이다. 이렇게 통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눈을 한번 돌려서 체육계를 보죠. 지금 체육계는요, 과거의 폭력, 지금 프로 선수들이 싸운 게 아니라 과거 그들이 젊었을 때 일으키는 학생 폭력 가지고 난립니다. 국가대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한국생명의 핑크 스파이더스 팀의 이재영, 이다영 여자 배구 선수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학생 시절,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한 폭력이 문제가 된 겁니다. 때문에 이 선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특히 이다영 선수가 인기가 좋았죠. 끼도 있고 미모도 좋고 그래서 많이 방송 출연을 했는데 그 방송들이 줄줄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스스로 지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운동선수한테는 대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이 두 선수가 참여했던 광고도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데 광고주들이 어떤 손해배상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또 남자 배구로 퍼져서 OK 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 선수도 과거에 학생 때 한 폭력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폭행 정도가 심해서 뭐 이 선수 생명이 유지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걸 보면은요, 저는 체육계의 윤리가 정치계의 윤리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문재인 이하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이어서야 되겠는가. 네? 현재의 불법이 드러나도 멀쩡히 있으니 참 통탄할 일입니다. 정기주 선생이 통탄을 했죠. 상권 분립을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떡 버티고 있고, 유죄를 받은 최강욱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부인이 유죄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핏대를 올리는 걸 보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영, 이다영, 신명수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그들은. 그리고 수치를 조작해서 탈핵을 한 게 드러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을 한 사람 등등 그 고위직,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꿋꿋이 버티고 있죠. 그리고 추미애, 박범계, 황희, 박지원 등 좀 제가 제 표현으로는 어지러운 사람들입니다. 어지러운 사람들입니다. 윤리에서부터 어떤 국가관부터가 좀 어지러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줄기차게 쓰고 있어요.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없나요? 윤리검증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충성, 서약, 충성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북교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 머저리란 말까지 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남북 교류를 하겠다고 꿋꿋이 나갑니다. 이게 바보입니까? 황소 고집입니까?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를 만드는 자들하고 저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까? 자, 정경련이 할당을 했죠. 그래서 삼성재단도 미래재단 등에 돈을 냈는데, 그렇게 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유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치 배당을 받아서 돈을 냈던 SK 회장은 잘 기소조차도 안 했죠. 그리고 그 SK 회장은 최근에 대한상의 회장이 됐습니다. 최 회장하고 이 정권은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차이가 있나요? 나중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뇌물 받은 것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의 관행이었던 것이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청와대에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관행대로 했다가 3명의 국정원장은 전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받았으니까 나왔잖아요.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윤리를 보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보고 뛰는 것이 북한입니다. 처음엔 효과적이죠. 반칙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거듭되게 되면은 약속을 어긴 것이 많아져서 고립이 됩니다. 지금 북한은 무역도 못하고 있잖아요. 전년 대비 중국 무역이 80% 이상 감소됐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정제유도 없고. 왜 이러한 길을 약속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게 처음엔 불편하지만 오래 세월이 지나면 나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여당은 이걸 왜 못 따라갑니까? 지면서 이기는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대인이 되는데, 그죠? 그래야 패배한 세력도 대통령을 이겨봐야 카타르시스를 하고 그래야 참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청문회에서 야당이 공세를 해서 누굴 낙마시키는 거는 패한 자들의 복수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길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또한 수용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요, 양당제에서는 51%의 지지만 받은 거거든요. 49%는 반대입니다. 그 49% 사람들에게의 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도 정치를 잘하는 게 이게 리더십이죠. 내 세력만 갖고 하면 누가 못해. 그래서 대통령은 51%의 대통령이 아닌 100%의 대통령이 돼가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심해서 모두 임명을 해버리니까 황해시까지 한다면 49%를 개돼지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만과 윤리 부재입니다. 내 사람만 쓰는 회전문 문사를 만들고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철동같이 옹호하는 북한식 정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의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에 대선에서 또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 제재라고 하는 거대한 싸움을 했습니다. 이거 오바마라든지 뭐 그 전에 같은 대통령들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게 그건 잘했는데 좀 비윤리적이었죠. 특히 말년에는 좀 심했죠.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상당히 업적이 많은 트럼프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업적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뭐 신안에다가 원전 맺기라고 하면서 아주 거짓말로 풍력 단지를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놨는데 정부 예산은 거의 안 쓰고 민간 투자로 한다면서 협약식을 맺게 하는 그런 쇼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정정야라. 정치는 바른 것이다. 정치는 잘못된 걸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49%도 수용하고 다 들어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내고집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도 정야자 정야, 균오민야라 그랬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고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백성을 균등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49%의 반대자들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게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틀려도 고집하는 문재인과 여당은요, 트럼프의 실패를 보고도 저러고 있으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윤리 문제를 제가 아까 체육계의 이 윤리가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못 따라가는 정치권의 윤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여당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386입니다. 네, 제 또래입니다. 제가 386 첫 세대니까 좀 지나면 저희가 이제 686으로 들어갑니다. 이 386 운동권 주사파들은 자기네 혁명 목표를 위해서 윤리와 거짓말을, 윤리를 지키지 않았고 거짓말을 마음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즉 잡혀갔을 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집고, 그러니까 거기서 쓴 자수서들을 본인이 다 뒤집고 이렇게 했었죠. 네, 그 외에 서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들을 했었고, 이러한 586에 둘러싸여 있는 게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이러니까 개는 짖어라 문재인은 간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문 대통령 이렇게 웃음을 보게 되면 좀 가식적이고 뭐가 이렇게 가면이 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직업이 관상가는 아닌데 하도 사람들 많이 보다 보니까 표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웃음이 나오나. 대통령이면 좀 이렇게 인자한 모습이 나오고 정직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 여당, 기본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치로 성공할 것 같죠. 처음엔 되지만 그 말렙은 힘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윤리를 바로 세우고 윤리에 맞게끔 아닌 사람을 쳐내고 내 사람이 아니라도 바른 사람을 쓰는 정치를 할 것을 문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